그럼 먼저 윤 대통령의 방미 총평부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처음 인터뷰부터 논란이 됐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가 그렇죠. 지금 많이 큰 논란이 됐고요. 네. 이후에 해명은 더 큰 논란이 됐고요. 그렇죠. 걷잡을 수 없어지고 있는데 세 분의 평가를 좀 한 번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명주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 사실 한미 정상회담 빈수레가 요란했다. 사실 요란했는데 안에 알맹이는 없죠. 너무나 비었고 사실은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퍼주기만 하고 네. 얻은 게 없다는 걸 하고 특히 안보가 더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한 확장 억제는 그래도 그나마 했는지 몰라도 네. 예를 들면은 러시아와 또 중국까지 우리를 점점 멀게 하고 위기로 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보 참사가 또 이어진 하나의 예라라고 네, 생각합니다. 안보 참사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면 보통 좀 호재가 많이 호재가 있잖아요. 많이 있죠. 이번에는 외톨이가 돼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외톨이가 되는 기분이 듭니다. 지난주 방송할 때 어떤 분이 댓글로 그렇게 올려주셨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시비를 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즘 우리 당 지지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진중권 교수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대통령이 마치 자기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세계 경찰인 것처럼 여기저기 이러고 다니는 것 같다고. 찌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언론하고도 싸우고 막 네. 외신하고. 좀 너무 답답한 노릇인데 박주민 의원님은 이번 방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술에 요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죠. 나토를 능가하는 어떤 그런 핵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니죠. 네. 안 됐고 전혀.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뭔가 될 것처럼 뭐 확실하게 뭐 북한에 대해서 핵으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NPT 관련된 그 의무 이런 걸 확실하게 이행한다는 그 얘기를 더 하고 와가지고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비판하는 이거 뭐냐 도대체 이러면서 처음에는 꼬리만 흔드는 줄 알았는데 가서 목줄까지 물고 가서 채워서 온 듯한 그런 기분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박진영 위원장님요? 일단 뭐 경제는 가기 전부터 쪽 빨리셨고요. 네. 안보와 이제 평화 문제라는 것이 좀 이중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핵 관련해가지고 북핵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못 얻어왔잖아요. 아무것도. 한편으로 보면 잘 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태호 씨가 이야기했던 핵 공유 문제라든가 전술핵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핵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오랫동안 이 한반도 관련해서 비핵화라는 우리 합의된 의제를 벗어나는 것이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못 박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가 한국의 대통령이 한반도에 핵위험이 있다라고 전 세계 자꾸 떠드는 상황들 여기에 대해서 못을 박아준 거는 오히려 좀 잘 됐지 않나. 오히려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네. 잘된 부분이 있긴 있었네요. 네, 잘 된 게 있었어요. 바이든이 잘해준 그렇죠. 거죠.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여기에서 핵 자체 보유를 해야 된다. 네. 뭐 핵 개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온 게 사실인데 이번에 거기에는 확실히 미국이 못을 박은 거예요. 우리 자체 핵 개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미 동맹이 파탄나고 그렇죠. 핵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제 제재 우리 견딜 수 없습니다.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데 오히려 그 족쇄를 채운 역할이 됐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막 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조선일보가죠. 네. 세 분의 평가가 좀 대충 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우리 사회자님 여기 보니까 179명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네. 소통을 하면서야 잘 됩니다. 역시. 방송 아세요? 차가은 달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네. 400알리님 반갑습니다. 준영진님, 너무 준영진님도 들어있고 실가바늘님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역시 이걸 방장이다. 이렇게 소통하면서요.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끝까지 같이 합니다. 그쵸. 많이 수시로. 들어오겠습니다. 대단하시네. 페루페루님 안녕하세요 나와 있고요. 지재근님
반갑습니다. 주불리 왜 이렇게 귀여움 떴습니다. 정말로 빌레 10분 간격으로 네. 소통하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고 계세요. 네. 저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빌레로이님 들었죠? 저희 애청자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빌레로이님. 아, 여기도 역시 주불리 최고십니다. 이런 댓글을 네. 올려주고 계세요. 슬쩍 박주민 TV와도 소통을 시도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본격 소통 방송 민서유 네. 정치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전통 방식의 그 방송과 유튜브 뉴미디어 차이가 뉴미디어는 소통입니다. 전통 KBS, MBC 이런 데는 일방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방송, 그래서 시청자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 역시. 돼야 민서유가 롱런하고 와. 빨리 구독자를 구합니다. 역시 요즘 가장 핫한 분. 역시 이유가 다 있었네요. 아, 그렇죠. 많이 오늘 제가 시범을 보여준 겁니다. 치미님도 이제 왔어요. 주불리 장군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인사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주불리에 또 장군자 붙으니까 또 더 재밌는데요. 뭔데요? 주불리 장군. 아, 주불리 장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정말 댓글을 읽어주시니까 순식간에 지금 그렇죠. 시청자 수가 늘고 있네요. 늘고 있고 댓글 또 지금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주불리 TV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박주민 TV에 계신 분들 민서유 민서유로 빨리 이동해 넘어가 주시기 주세요. 바랍니다. 네. 근데 보면 동시에 보면 똑같은 아이디가 있는 두 개 다 들어놓고 또 있어요. 있는 여기 거야. 빌레로이님은 제가 오마이TV 나가면 오마이TV 하나 틀어놓고 주불리 TV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열성적인 팬들도 너무 감사한 많으세요. 분이시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이 소통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내꺼 소통의 하자님 민서유로 이사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혹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 좀 유심히 지켜보셨던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사실 그 뭡니까 넷플릭스 사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대담하는 것이 네.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넷플릭스 사장하고 김건희가 좌우측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대통령 옆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과정도 과간이잖아요. 그 이제 중간에서 경과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정에 개입한다는 증표잖아요. 왜냐하면 보고를 받는 채널은 책임이 같이 따라요. 맞아요. 보고 받는 사람은 맞아요. 그것이 잘된 결정이면은 잘된 대로, 못되면 못된 대로 책임이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책임은 없으면서 보고를 받게 되잖아요. 그것은 보고 채널을 흐트러지는 거고 대통령실 그 채널이 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고 받는 과정에서 받기만 하겠어요? 지시도 하겠죠. 지시나 의견을 내도 그거를 무시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업무에는 의견을 내든가 지시를 하든가 해서 개입이 됐을 가능성이 많고 그럼 의견에 개입이 됐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께서 국정 개입한다 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예정으로 보여지는데 더 가가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걸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변이나 그런 데서 관계자들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많이 자랑하듯이 그렇죠. 김건희 여사께서 콘텐츠 만드는 데 관심이 계셔서 중간에 보고를 받으셨다. 그만큼 대통령실의 인식 자체가 대단히 그러고 그걸 또 사진도 공개하는 것이 좌우측에 탁 그 중간에 넷플릭스 사장 앉고 좌우측에 앉는 것 자체가 의전도 안 맞고 그래서 그것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 사진 한 장에 함축되는 의미가 그렇게 많은 거죠. 네. 중간중간에 보고받았다라는 것도 그걸 외부에 알린 거. 그것도 뭔가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며칠 전에 한국 육견협회에서 김건희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원래는 공무원 사칭으로.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 그 맞아요. 임기 내에 개식용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구 임기인지도 애매하고 본인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견협회에서 공무원 사칭으로 걸었어요. 지금. 맞습니다. 영부인은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개입할 권한이 없죠. 근데 진짜
굉장히 좀 큰 문제라서 네. 일각에서는 빨리 운영위를 열어서 국회 운영위를 네. 열어서 도대체 누가 어떤 절차로 김건희에게 보고했는지,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무슨 지시가 내렸는지 이거를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럼요. 사실 운영위를 저도 운영위 위원인데 열지를 안 해요. 국민의힘에서 자꾸 거절하고 네. 사실 국회가 정부와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견제 기능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도 열지를 않는 겁니다. 예, 계속 미루고요. 네. 국힘이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포기를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자, 그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주민 의원님은 어떠세요? 기억에 남는 부분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장면이 좀 많이 눈에 들어왔었어요. 넷플릭스하고의 그다음에 특히 보고를 받았다. 뭐 김건희 씨의 어떤 성과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거를 아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상하다고 느끼지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진짜 VIP2로 이게 대접을 하고 있는,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얘기할 정도가 돼버린 것 같고, 아마 국민의힘 쪽도 그래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박진영 부원장님은요? 저는 LA 타임즈 그 여성 기자분이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거 이야기잖아요. 동맹국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이런 식으로 재선 전략을 짜도 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갈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너무 좋아. 무슨 말인지 그런 이야기 모르는 것 하는데. 같아요. 네. 그냥 미국 대통령 옆에 서 있으니까 그냥 행복한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금 전리품처럼 네. 옆에 있는 것도 모른 채. 자기가 그 재선 출마 선언의 하나의 도구였잖아, 사실상. 맞아요. 들러리 아이고. 큰 개념이죠. 답답합니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도 문제가 됐었고, 뭐, NBC, 로이터, 뭐, 등등 많았습니다. 네. 이 중에서 다양한 발언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발언 있으실까요? 이게 너무 많아요. 짚어야 너무 한다. 많아서. 예, 예. 다양하죠. 저는 로이터 통신하고 했을 때 사실은 가장 참 그 오싹하고 네.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맞아요.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의 그 점점 전제 조건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인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 말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군사적 지원을 시사한 것. 네. 그것이 그거 듣는 순간에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내고 당에서도 거기서 강한 입장을 냈죠. 네. 맞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발언을 꼽자면 한두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심지어는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밝혔던 담대한 구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북한에 대해서 네. 북한이 이제 핵이라든지 이걸 포기하면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것도 별 효용성이 없는 것처럼 본인이 부정을 하더라고요. 예.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그래서 못하는 이게 건지. 도대체 뭐지? 제가 알기로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본인이 직접 구상해냈던 거라고 그때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많이 포장을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요. 구상만 하고 내용은 없었던 건 아닐까. 구상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했지만 다 까먹은 거죠. 네. 구상의 의미가 없었죠. 어떠셨어요? 기억에 남는 발언이 있으셨나요? 저는 뭐 사실 좀 가십성 어휘가 들어오던데요. 가짜 뉴스와 민주주의 사기꾼. 의회 연설에서 네. 이거 트럼프가 자주 쓴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국민들이 저 사람 트럼프 과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당선될 때부터 뭐 K 트럼프 얘기가 예, 나왔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사기꾼이라는 게 아마 박주민 의원이 이게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지아 씨라고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예. 그다음에 서강대 박홍 총장. 박홍 총장.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 민주주의 사기꾼이다. 알고 보면은 종북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해 가지고 조선일보등의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생각 40년 전 거의 3, 40년 전 그때 키워드가 머릿속에 박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고 이게 결국은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라든가 또는 이 상대 당인 민주당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기꾼이란 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얘기한 거 아닌가요? 자기 저는 얘기. 그렇게 느껴지던데요. 지금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네.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예.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차이를 인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한일 관계라든가 한미일 훈련이든 뭐 한미 관계들 이런 걸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는 야당 보고 한미 동맹을 자해행위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차이를 인정을 못하고 네. 자기와 차이 나면 다 적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거고 있죠. 네.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동안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후퇴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언론도 탄압을 하죠. 네. 또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 말로는 민주주의 가치 얘기하는데 행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점점 독재처럼 네. 이런 독재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저 댓글 하나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정치윤이란 분이 네. 그래도 트럼프는 자국 이익이라도 챙겼는데 우린 그냥 그렇죠. 자국 세일즈를 하러 가셨죠. 특히 이제 이분 연설을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미국 가면은 미국민들이 듣기 좋은 연설을 해줘요. 일본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연설을 해줘요. 네. 한국 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게요. 우리나라 국민만 가장 생각하지 않는 우리나라 대통령인 상황입니다. 네, 예. 자, 그럼 좀 큰 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손익계산을 좀 해볼게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왕이다 이런 얘기를 또 태영호 의원이 하긴 했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서 온 것에는 제로콜라 있었고요. 일단 기억에 남는 것만 제로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야구용품이 있었고요. 통기타 있었습니다. 여사는 뭐 탄생석 목걸이 뭐 이렇게 받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게 퍼준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59억 달러 대 1000억 달러. 미국으로부터 유치받은 거는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59억 달러로 네. 이렇게 59억 하잖아요. 달러. 예. 근데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것은 1000억 달러 이상이라고 그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고 130조. 네, 예. 그렇게 나오죠. 그것은 따져보면 15대 1 이상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한 거죠. 무조건 다 퍼주고 우리가 얻은 건 별로 없죠. 사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법 반도체. 네. 여기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불이익을 겪고 있잖아요. 이걸 해소해 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협상도 못했고 의회 연설 같은 데 가서 법을 만든 게 의회 아닙니까? 네. 거기 가서 영어 연습하니라고 영어 연습해서 그 모습은 좀 멋있어 보였잖아요. 내용 보면 미국 사람 듣기 좋은 얘기를 했지. 만약 저보고 하라면은 앞에 듣기 좋은 얘기하고 기분 좋게 한 다음에 그렇죠. 지금 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서 우리 국민들이 반미 감정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그래서 이걸 해소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맞아요. 그럼 뭐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국민들이 막 하면은 박수 치겠죠. 그러면 상하원 의원들이 그 문제점을 알고 또 개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장에 가서 네. 미국 사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니까 당연히 박수는 받죠. 그렇지만 우리 국익은 거기에도 빠져 있다. 네. 이거는 연설이 아니라 사실 축사에 가까웠다고 축사에 이야기할 가까웠죠. 정도로.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연설할 때 영어로 했어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발음이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 미국 그 영어로 할 건지 한국말로 할 건지 여론조사까지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해봤어요. 네. 근데 영어를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햇볕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꼭 영어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어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의회 의원들을 정책적으로 설득할 것이 분명히 있으면은 영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기능이 필요하니까. 목적이 명확했잖아요. 근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말로 해도 되죠. 네. 듣기 좋은 얘기였으니까. 네. 거기다가 또 만찬장에서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 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더 의아했어요. 네. 막 쑥스러운 게 아니라 쑥스러운 척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했었고. 근데 이 노래가 원래 반전 관련된 노래라면서요?
그런가요? 그렇대요. 네. 베트남 전쟁 때 반전 관련된 메시지가 담긴 노래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도 저기 그 바이든 사고사로 죽은 큰아들 우리 좋아했던 노래다. 뭐 그런 스토리 때문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사실 부를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이거잖아요. 본질과 장식품과 포장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IRA라든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맞아요. 이런 그 뭐라고 합니까? 의전 놀이처럼 이렇게 진행돼 버리니까 참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만찬이 행사처럼 변질된 기분이었어요. 이벤트처럼.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많았어요. 우리 국익을 대변할 기회가. 의회 연설에서는 그런 걸 대변했어야 되는 거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또 우리 국익에 대해서 대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듣기 좋은 얘기만 다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얻는 게 없는 거죠. 아니 요구하지 않는데 뭐 알아서 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호 영업사원이 가서 영업을 엄청 당하고 온 듯한 느낌. 네, 그렇죠. 극진한 대접 속에서 막 탈탈 털리고 온 듯한 네, 느낌. 네.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경제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를 신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구의 역할이 도대체 뭐라고 보면 될까요? 기구의 역할이 지금 얘기 나온 거로 좀 불투명하고 대화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뭐 첨단 산업 분야는 다 들어가 있는데 뭐 명확한 내용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명확한 내용은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금을 주고 그냥 어음을 받아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이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실이 이제 정의용 그 네. 실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교섭본부장했던 김윤정 차장 이런 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분들이 미국이 요구를 하면 늘 무슨 이야기했냐면은 WTO 체제의 문제, 그 다음에 한미 FTA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기업들에게 관철시킬 수 없다. 이야기를 늘 밑자락을 깔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들한테 한번 해줬어요. 저쪽에서 요구하면은 한중 FTA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기업 보고 수출하지 말라 소리 할 수가 없다. 이거 저 WTO 정신에 위배되는 거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전제를 깔아라.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런 규정이 조약에 대해서 이해도 못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김태호 실장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 정부가 다 회피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지금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아직 민서유 TV에서는 200분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박주민 TV에 저는 계신 분들 183분? 네, 민서유로 얼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블리에서는 그래도 361분. 오. 주블리에 많은 의원들 또 오셨는데 이윤지, 높은 불러주셔야 삶, 돼요. 매화꽃, 김옥자님 감사합니다. 네. 민서유 구독 안 하셨으면은 짬을 내서 지금 빨리 구독하고 감사합니다. 주블리도 같이 봐주십시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서유로 잠시 넘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네.